굿모닝. 아, 너무 좋아. 이게 천국 아니야, 여러분? 어? 이게 천국 아니냐고, 이 매미하고 이렇게 아침에. 에? 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맨발로. 오늘도 맨발의 청춘입니다. 에? 맨발로 걸으니까 신고 걸었을 때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운동 효과가 크다라는 의미죠. 예, 운동 효과가 훨씬 큰 것 같다. 예. 그래서 짧게 조금 걸어도 바쁠 때는 그냥 맨발로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걸어도 신고 걸은 거에 2배의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뾰족한 거 밟아가지고 발 찢어질까봐. 맨발 걷기용 신발 뭐 이런 거 없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주 얇게 된 실리콘 신발 같은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제가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예, 외국에서 사시는 한 분은 I totally agree with you. 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외국에 사시는 분은 아마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오히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독일 이런 선진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 2%의 부족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뭐 차라리 뭐 필리핀, 미얀마, 뭐 라오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근데 오히려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그 2%의 부족함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좋긴 뭘 좋아. 예. 그런 약간, 예, 정말 사는 게 한국은 각박하다. 정말 각박하다. 경쟁의 소용돌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한번 쭉 보세요. 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 저는 그 많은 댓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댓글 주셨어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좋은 데 여행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현실이 받침이 안 되면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이 받침에 우리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끔 우리나라가 정말 살벌하고 막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살벌하긴 하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맞긴 한데, 근데 그게 꼭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저기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훨씬 삶이 여유롭거든요. 사람들도 훨씬 좋습니다. 예. 여기 뭐 강남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보다 저기 시골 가서 살면은 사람들도, 인간성들도 훨씬 좋고, 예. 정말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서울이 아무리 복잡하고 살벌하다고 그래도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오히려 더 선진국의 도심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더 살벌하죠. 더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도 사실은 조금 외곽에서 살기 때문에 공간도 넓고 조금 쾌적하고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미국, 캐나다 이런 데도 도심 한복판에 가면은요, 서울살이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서울살이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라든가
조금 그 인간적인 매력? 뭐 그런 거가 나는 더 좋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서 살면 도심에서 살더라도 훨씬 사람들이 우리보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네이버 기사 읽다가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혹시 저 몽탄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몽탄 신도시. 그게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를 가면은 거의 한국화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마트 3호점이 얼마 전에 생겼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커피숍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리고 한국식 아파트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야 여기가 외국인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 10% 정도가 한국을 다녀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그렇죠. 유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하러 온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삿짐 센터에는 특히 몽골 사람들이 많죠. 힘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공사장의 인부들도 몽골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야, 국민의 10%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국민의 10% 정도가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의 나라로 가면은 한국에서 익혔던,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에 대한 그리움, 뭐 한국 음식이라든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몽골에 가서 심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이 급속하게 이제 한국화가 된 겁니다. 정말 놀랍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몽골 저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골은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잘 통해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문화의 성향이라는 것은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고, 부족한 데서 배울 점이 있는 나라 거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당연히 저 몽골이나 세계 각국이 열심히 한국화가 되는 그 이유는 K컬처의 영향이 크죠. K팝을 비롯해서 K푸드라든가 뭐 하여간 이 K자 들어가는 거에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Anyway, 어찌되었던 간에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단한 걸 이루고, 그러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한국이 정말 배울 게 많고, 어제도 저는 몇십 년이다 정말 1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려 봤어요. 그랬는데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냐면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갔던 식당의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여기에 그 휴지거리 위에다가 제 핸드폰을 놔두고 친구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당연히 나는 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2시간 만에 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한국에 좋은 점도 많잖아요. 자, 그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럼 미국 가서 살면 돼. 캐나다 가서 살고 싶다 살면 돼. 미얀마 가서 살고 싶다 가서 살면 돼. 누구도 살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단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부모의 신세를 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심지어 영어도 저는 돈 주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짜로 배워가지고 그 배운 영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입니다. 저는.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 좀 길거리에서 영어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 되는 거고,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고 꿈을 이루겠다 하는 젊은이들, 좀 과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꿈을 이루겠다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이루더라고요. 과정은 당연히 힘들죠. 이루더라고. 그러니까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이 늘 욕심만 가지고 그 꿈만 쫓다 보면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희망하는 어떤 꿈을 향해서 쫓아가되, 더 중요한 건 한편으로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연습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에 늘 만족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에 늘 만족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미래지향적으로 꿈만 쫓다 보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미국에서 살든 캐나다에서 살든 난 살고 싶으면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살으라면 어떻게 살래? 그럼 저는 한국에서 산다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민을 갔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또 거꾸로 여기 이민을 하려고 하는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일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가고 1년에 그래도 한 3, 4개월씩은 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다. 왜? 한국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기회 되면 저는요, 뭐 제주 한 달 살이, 뭐 제주 1년 살이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한 나라에 가갖고 뭐 한 달 살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 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관리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이제 은퇴도 생각을 할 거고, 언제? 20년 후에 은퇴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막 5박 6일 이런 거 말고 막 한 달씩 거기서 좀 살아보고,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꿈이 많습니다. 저는 꿈이 많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저는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꿈을 키워가려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역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꿈도 쪼그라듭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래. 그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술도 마음대로 먹고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계획을 갖고 살아야지.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계획도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응? 건강관리를 실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자신의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너무 만족만 하고 꿈과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슬퍼.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꿔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이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건강하시고, 알았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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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피해가면서 동영상 찍기도 쉽지 않네. 안녕히 계세요.